편지가 또 하나 공개됐죠. 편지 어제 KBS 등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몇 군데 언론사에게 같은 편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지 내용을 보시면서 김봉현 씨 입장문 한번 보겠습니다. 김봉현 씨 2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 내용. 편지 내용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매우 후덜덜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살다가 본인한테 사기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옳은 소리 이런 방송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너무 좋은 내용만 얘기하고 있으면 저기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의심을 항상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봉현 씨의 편지는 항상 잘 걸러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독립투사도 아니고요. 사업하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이죠. 입장문을 쓰게 된 배경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로 첫 장을 시작을 했고요. 첫 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발송이 10월 21일이다. 10월 21일 즉 어제 내보내서 어제 바로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둘째 장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 접대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전 대우해양 조선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사람들을 확인시켜줬다. 어디에다가? 법무부에다 확인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 변호사하고는 어디서 만났냐? 이게 또 재밌습니다. A 변호사하고 만난 곳은 놀랍게도 A 변호사가 검사이던 시절에 사건 관련으로 인연이 됐다 이렇게 짧게 썼는데 검사이던 시절에 피의자로 만난 겁니다. 즉 이분 결국 이 문제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범죄자와 검사로 만났다가 검사가 자기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 안에서 인맥 보니까 잘할 것 같아서 나중에 변호사로 다시 선임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 변호사와 제 사건 관련으로 인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호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선물하면서 특수부장 출신 A 변호사님을 지극하게 모셨습니다. 지극하게라는 문구가 마음에 확 와닿죠. 매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기꾼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러던 중 하루는 A 변호사가 윤 총장님과 같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총장님을 만났는데 총장님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야, 네가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청문회 팀을 준비를 도와줘라 했다면서 제 차 안에서 총장님 청문회 준비팀 검사에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총장님은 또 아니지. 그 다음에 청와대 모 수사관 자살 사건 때 총장님 모시고 상가집 다녀왔다. A 변호사 말을 듣고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구나 하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A 변호사가 전형적인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죠. 제 앞에서 수없이 많은 검찰 간부와 통화하고 친분을 과시하고 청담동 술집에서 접대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A 변호사의 말을 듣고 수사팀이 원하는 대로 모든 협조를 다 해줬습니다. 꼭 통화할 일이 없어도 이 둘이 골프 치러 다니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럼 술 먹으러 가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임프로 뭐해? 나 저기 어디 우리 저 잘하는 업체 사장님하고 어디 가는 길인데 그 이번에 저기 그 특수부 맡았다는 옵티머스 건 거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거예요. 막 보여주는 거죠.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 A 변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라임 수사팀이 오는 과정까지 보면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불려 다녔다는 것이고, 강기정 전 수석은 핸드폰 GPS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곳에 간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수사 요청을 할 정도로 강기정 수석 GPS를 놓고 범죄자하고 같이 어디 갔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상의를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진술이 하나 나오죠. 수원 역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은 소윤 아시죠? 윤대진 검사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던 지인에게 5천만 원 전달했는데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거죠. KBS의 취재 결과 소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아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전면 부인을 한 상태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도주 당시에도 조력을 받았다. 최초 라임 이종필 부사장 도피 당시에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과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 검찰 수사팀의 추석 방법, 핸드폰 사용 방법 등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1도, 2부, 3백. 1도는 일단 도망가고 2부 2번 부인하고 3백 3번 부인한다. 1도, 2부, 3백. 요건 잘못 알은 거죠. 예. 우리 김봉현 대표가 편지를 쓰면서 잘못 알은 건데 1도 일단 도망. 일단 잡히면 부인. 3백은 뭐죠? 잡혀가면 백을 써라. 즉 A 변호사 나를 쓰면 된다. 나를 불러라. 잡혀가면. 실제로 김봉현 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에 경찰서 구치소에 있을 때 A 변호사가 현장에 나타났고 이상호 씨의 재판에 법정 진술을 하러 나온 김봉현 씨가 A 변호사가 오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A 변호사의 말을 맹신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 관련돼서는 딱 한 차례 만난 게 다라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으로 밝혀졌죠. 뭐뭐 의원 등은 2016년경에 만났는데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 관련돼서는 라임펀드 관계자인 모 시행사 김 회장이 2억을 야당 정치인에게 지급했다는 거죠. 요 야당 정치인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현직이 아니라 변호사 전직이죠. 그래서 2억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임을 했다라고 우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로비가 이루어졌음을 제가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제가 직접 봐서 돈 쓴 효과를 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옳은소리 시청자들은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장님은 백두산 호랑이 라면서 총장님을 검찰은 백두산 호랑이라고 칭하는데, 총장님 휘하있던 수사관이 대검 감찰을 받은 일인데 총장님께서 대검 감찰부서에 전화해서 야, 감찰은 조직을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 거야. 이것이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는데, 백두산 호랑이 얘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서울 촌놈 검사라는 별명이 생겼다. 출세욕도 있고 사명감도 굳건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 욕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측근을 중심으로 대권 프로젝트인 대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말도 나왔다. 대호 프로젝트.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 기사는 신동아의 2019년 9월 기사입니다. 신동아의 2019년 9월 기사로 이 당시에 대호 프로젝트가 작동이 됐다는 거죠.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 절대 수령님을 모시는 조직은 그렇게 백두산 좋아하고 호랑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라뇨. 예?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종부가 아닙니까? 백두산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대호 프로젝트, 대호, 백두산 호랑이 이런 말은 김봉현이 안 들었으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방송을 저랑 함께 따라오셨기 때문에 대호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마음의 용기를 내서 지난 6개월 동안 팀플레이를 하였던 이런 표현 무섭죠. 검찰과의 약속을 깨고 이제 고독하고 힘들고 어두운 이 어둠의 터널을 혼자서 걸어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내가 편지를 공개한 이유는 이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 긴 얘기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엔 김봉현 씨의 이야기를 보시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당해보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겠구나 싶구나.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 좋으니까.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김봉현 씨의 주장은 팩트만 따서 그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삼아야지, 그냥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주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봉현 씨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개했고 지금 검사들은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에 나가서 이길 병만 있을 것 같으면 룸사롱 같이 갔던 검사들 이름을 줄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봉현 씨가 이만큼 폭로해 놓은 만큼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남부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 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